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영업 관련 직무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토크쇼에 함께해 주실 패널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국내 영업은 제약회사 취업하기, 제약 영업 성공하기의 저자이자 현 주식회사 라온파마 대표이사이신 손재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외 영업 분야 패널인 대웅제약에 입사하셔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신 대웅제약 일본 법인 법인장 대행을 겸직하고 계신 글로벌 사업기획팀 강민지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두 분을 보니까 정말 선남선녀다라는 옛말이 생각이 나네요. 완전히 능력자이시면서 자기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중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우리 손재현 대표이사님. 네, 특별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옆에서 봤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강민지 팀장님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뭐 별도로 하는 건 없지만 뭐 아무래도 업무 같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피로도나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좀 수면이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와, 능력도 좋으시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신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나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직무 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두 패널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회사 취업하기, 제약 영업 성공하기 책을 쓰시고 현재 회사를 이끌고 계신 대표님도 여기 계시고요. 입사부터 지금까지 전 이 부분이 제일 놀라웠어요. 어떻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시고 계시는지. 거기 지금은 팀장님으로 되고 계십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분 영업 부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분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먼저 우리 손재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라온파마 대표이사 손재현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국내 모 제약회사에 입사를 해서 약국, 개인병원, 종합병원 영업을 12년 동안 하다가 재작년에 퇴사를 해서 라온파마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라온파마는 현직 MR들이 뭉쳐서 설립한 회사고요. 현재 의약품 전문 판매 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직무 토크쇼를 통해서 많은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강민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웅제약 글로벌 사업기획팀의 이제 강민지 팀장입니다. 저는 2009년 1월에 이제 대웅제약에 입사를 했고 지금 이제 한 회사에 이제 12년 차 다니고 있는데 뭐 주로 이제 오늘이 직무 토크쇼여서 이제 해외 영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한 회사여도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 지금 세 번째 팀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영업만이 아니라 이제 라이센싱이라던가 이제 사업 개발 관련된 직무도 혹시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이제 질문 사항 있으면 이제 성실하게 이제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직무 토크쇼에 앞서서 먼저 국내 영업 부분이 어떤 직무인지 우리 손재현 대표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직자분들은 궁금한 사항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인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 빠른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국내 영업이 어떤 직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내 영업을 제약 영업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제약 영업사원들, 즉 MR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에게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또 전반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약 영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자, 즉 의학 정보 담당자를 저희는 M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 영업의 분류는 크게 ETC 영업과 OTC 영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ETC 영업은 종합병원, 로컬 영업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나 오더가 필요한 전문 의약품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띄워주시는데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전문 의약품, 그리고 독감 백신, 그리고 예방 접종, 수액 같은 게 모두 이런 ETC 영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C 영업은 약국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사의 처방이나 오더 없이 바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나 수금을 저희는 OTC 영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직무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종병 영업은 보통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즉 저희가 상급 병원을 보통 3차 병원이라 하고 종합병원을 2차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병원급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1년에 그 병원마다 정해진 신약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분기마다 한 번일 수도 있고 병원마다 다른데요. 이 신약 신청 기간에 자사의 제품을 각 진료과 과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약제과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약물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올린 그 약물이 통과가 되면 병원에 코드가 잡히고, 만약에 통과가 되지가 않으면 다음 이런 신약 신청 기간을 또 한 번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 코드가 잡히면 이제 영업사원들은 각 진료과 교수와 과장들을 상대로 제품 디테일 및 제품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처방, 매출, 징대 활동에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의원 영업, 즉 노컬 영업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원급이나 보건소를 저희는 보통 1차 병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1차 병원을 대상으로 각 병의원의 원장님들에게 저희의 제품을 디테일하고 신규를 하고, 그리고 코드가 잡히면 또 이 역시 처방, 매출 증대를 시키는 영업 활동입니다. 그리고 약국 영업은 약국에서 약사들에게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품 디테일하고 이 역시 신규를 통해 매출 증대, 수금까지 하는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대략 한 300개 정도의 제약회사가 있고요. 또 3만 명의 이런 MR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의 오리지널 제품이 있고 계량시약 제품이 있고 또 그 카피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 3만 명의 영업사원들이 치열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마다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그리고 회사의 마케팅력, 그리고 MR들의 각자의 영업력을 통해서 이 필드에서 치열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제약 영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 영업에 대해서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해외 영업 직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간단하게 어떠한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해외 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지금 슬라이드를 이제 준비해봤고요. 이제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100개 국가에 지금 해외로 진출해 있고, 이제 주력하는 이제 사업 분야는 이제 ETC 이제 처방의약품과 이제 OTC인 일반 의약품,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또 저희 회사가 좀 계열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이제 원료나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사업도 이제 같이 병렬로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 법인이나 지사 같은 경우는 총 8군데가 있는데, 이제 국내 제약 회사 중에서는 최다로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 팀 글로벌 사업기획팀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업무를 좀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따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해외 영업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이제 국내와 해외 영업이 가장 좀 다른 점은 이제 국내 시장이랑 이제 해외 시장이 원하는 이제 제품이나 이제 그런 니즈가 이제 국내와 해외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좀 특징적인 부분, 뭐 약가라던가 이제 어떠한 특정 질병에 대한 그 유병률, 이제 또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마켓 사이즈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좀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런 시장 조사가 끝나면 이제 특정 시장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판매 전략 수립이나 이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직접적인 그런 영업으로 뭐 매출이나 이런 수주를 딸 수 있게 이제 판촉 활동도 이제 병행을 합니다. 해외 영업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어떠한 특정 제품에 대해서 뭐 공급가나 물량에 대한 걸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영업 매출을 좀 달성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런 공급과 물량 협상만이 아니라 필요하게 되면 이제 현지에 있는 그런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등록이나 임상이나 이제 허가에 대한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영업 업무를 전개를 하면서도 이런 개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중요시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해외 거래처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조직, 또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또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법무적인 검토 같은 이제 법무팀과의 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영업은 이제 거래처랑 이제 영업 업무를 이제 직접 면대면으로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특히 이제 내부 조직이나 내부 유관 부서와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랑 이제 유형으로 간단하게 해외 영업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신약, 계량 신약, 이제 카피약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제네릭이라는 제품들이 있겠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원료, 또 의료기기, 또 요새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기기나 이제 진단키트 같은 그런 아이템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이제 유효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메티컬이라는 제품을 회사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영업도 그 영업의 유형이 좀 너무 다양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가나 물량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업체들이랑 뭐 임상 허가 이런 제재 개발에 대한 공동 개발이나 이제 기술 인정 판권을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생산 사이트 관련돼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자사의 생산 사이트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따라서 CMO나 이제 CDMO 해외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직접적으로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는 해외 법인 사업이나 이제 오퍼레이션 운영 쪽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뭐 조인트 벤처나 뭐 M&A 같은 거를 이제 하는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영업실에 대해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렸으면, 실무에는 간단하게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규 거래처 발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거래처의 이제 고객사를 관리하는 업무인데, 이제 해당하는 두 개 업무가 그 해외 영업에 있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거래 발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를 발굴하고 뭐 품목 판권 협상 계약, 그다음에 개발이나 이제 등록 발매 일정을 조율하거나 이제 실제적으로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제 수출하고 팔로업하는 업무까지 이제 그런 업무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고객사 관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기본적으로 뭐 수주나 뭐 매출 관리, 뭐 매출 증대, 이제 마케팅 영업 전략을 이제 고객사랑 같이 이제 수립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뭐 제품에 따라서 이미 뭐 발매된 제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개발 도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고객사와 프로젝트 진도 현황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뭐 공급 단가, 뭐 물량을 새로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와 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통화가 달라서 이제 환차손에 대한 협상을 하는 업무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약 해외 영업 직능을 위해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걸 알려드리면 좋을까 해서 이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무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외국어, 뭐 회화나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뭐 문서를 좀 작성할 수 있는 이제 문서 작성 능력. 이제 국가에 따라서 어떤 국가를 담당하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이제 특히 중국이나 이제 일본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어나 이제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게 제약 산업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학이나 이런 파마 쪽에 대한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식을 조금 쌓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 소통 능력은 해외 영업하실 때 이제 거래처만이 아니라 이제 내부 유관 부서랑 소통하실 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소통 능력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처를 좀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능력도 같이 수반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한 소개는 마치지만 좀 간단하게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조금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법인에서 이제 본사와 같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코스메티컬 제품에 대해서 좀 전시하고 이제 바이어랑 미팅을 하기 위해서 좀 전시에 참가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CPHI 월드와이드라고 해서 이제 유럽에서 있는 그 의약품 최대 전시 행사가 있는데요. 대략 한 만여 개의 이제 제약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이제 큰 행사입니다. 이제 그런 전시에 모이다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중동, 뭐 남미 바이어들을 이제 한 번에 만날 수 있고요. 이제 또 컨트랙트 파마라는 행사는 이제 CMO나 CDMO 전시 이제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인데 이제 요럴 때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이제 자사 생산 사이트를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현재 대표님과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현재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약 영업 관련해서 책도 내시고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국내 영업에 취업하고 있는 구직자분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약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위가 4년제 졸업자 이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대하거나 네. 또 가산점이 주어지는 이런 전공은 없으나 최근 지원자가 많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이 개개인의 스펙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제약 영업은 아직까지는 비대면 영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대면을 해야 되는 영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 취준생들이 구직자들이 면접을 통해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약사들이 이런 구직자들의 이런 준비성과 순발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PT 면접이나 롤플레이 면접 그리고 상황극 면접 등을 통해서 이 다양한 방식의 영업을 도입을 해서 이런 지원자들의 역량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한테 이 제약 영업을 준비하는데 혹시 뭐 어떤 아르바이트나 뭐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특별히 뭐 아르바이트나 대외 활동보다는 우선 개인의 스펙을 좀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 점수나 아니면 대학생들은 학점 관리를 좀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취업 박람회나 취업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소서나 이런 면접에 좀 집중을 한다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약 영업에 도전하는 여성 지원자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도 이런 여성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 MR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병원에
과거에는 영업사원들이 다 남자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봐서는 한 7대 3 비율로 여성 MR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약사 공채는 1년에 한 번 많이 채용을 합니다. 1년에 과거에는 정말 채용 시장이 활발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1년에 한 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공채를 취소하거나 연기되는 거나 아니면 필요시마다 수시 채용으로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하게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업을 준비하는 우리 구직자에게 취업의 노하우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학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학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100% 해외에서 뭐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은 필수 조건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이어랑 소통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회화나 이제 문서 작성 정도면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유학파가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직접 영어 공부를 해서 어학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다만 바로 실무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일정 수준의 비즈니스 어학 실력은 갖추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볼 때마다 우리 강민지 팀장님이 뭔가 괜히 친숙하면서 되게 뭔가 마음이 와닿는 얘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할 차례인데요.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의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국내 영업 현업 전문가이신 우리 대표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해외 영업을 해보지가 않아서 그 차이점을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약 영업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의사, 약사라는 특정 소수 그리고 병의원, 약국이라는 특정 대상으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한 달 정도 이런 연수원에서 교육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선배들과 필드 트레이닝을 나가고 그 다음에 각자의 담당 지역 즉 세터가 배정이 됩니다. 영업사원들은 모든 지역을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담당 지역을 배정받으면 그 배정받은 담당 지역 안에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서 자사의 제품과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해외 영업과 그리고 기타 다른 직종의 영업과는 좀 확연히 다른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럼 강민지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국가에 대한 좀 문화적 특성을 많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좀 성격이 많이 이제 급하잖아요. 이제 회사에서는 또 이제 성취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속도가 이제 맞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나라는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확인하고 좀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국가일 때도 있고 또 이제 국가에 따라서 특히 뭐 제가 많이 담당하는 지역은 뭐 일본이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간접 화법으로 이제 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속 의도가 정확히 어떤지 이제 파악하거나 이제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좀 캐치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아무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구직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일 것 같으세요. 자, 해외 영업의 경우 해외 이제 바이어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 시간이 좀 시차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어분들의 현지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굉장히 일반적인 근로 시간과는 좀 다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실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새벽에 업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9시부터 뭐 저희 회사 같은 것도 좀 워라밸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진 회사여서 일반적으로 이제 9 to 6를 이제 많이 추구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남미나 이런 쪽만 좀 시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나라도 이제 굳이 새벽이나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국과 시차 좀 조절해서 이제 이른 아침이나 주로 좀 늦은 저녁 시간 이렇게 하고 정말 이제 긴급하게 이제 일이 터진다. 이제 정말 긴급하게 네. 해야 될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새벽에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불가피한 일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어날까요? 네, 거의 한 달에 거의 없는 달이 제일 많고요. 정말 이제 어쩌다가 한 반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제 아. 대부분은 이제 서로 사전 소통을 좀 많이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뭐 아침 시간대나 뭐 저녁 뭐 8시 뭐 요런 정도 좀 이제 드물게 소통을 합니다. 저녁 8시요? 8시, 9시.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강민지 팀장님 대단하신 것 드물게 같고요. 합니다. 자, 그럼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해외 영업이나 국내 영업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분들을 위한 인재상. 근데 인재상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나 뽑으실 때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이 뽑혔다라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 최근에 TV에서 모 프로그램을 봤는데 뭐 기업에 성공하신 대표이사께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면접 때 구직자들에게 자기 자랑 1분을 꼭 시켜본다고 합니다. 막상 1분 동안 소위 내 자랑질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1분 동안 내 자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원하는 인재상은 네. 이렇게 내 자신에 좀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좀 멋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 영업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면 고객들한테 우리의 제품을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좀 꿈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요새 또 신입사원들 간혹 보면 네. 적당히 눈에 안 띄게 일해서 적당히 오래 다니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요. 네. 가늘고 길게 가자.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어쨌든 내가 최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1등이 되고 또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쵸. 또 성공하고 싶고 네. 더 나아가서 저의 꿈처럼 나중에 한 10년 뒤, 20년 뒤 창업을 할 수 있는 제약회사를 차리고 싶다. 이렇게 큰 꿈을 갖고 있는 친구, 목표를 네. 갖고 있다면 저는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채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강민지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채용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추구하는 인재상은 특히 이제 학습과 소통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학습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은 사회초년생일 경우는 당장 회사를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앞서시겠지만 이제 그 학습이라는 게 또 회사에 정말 입사하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꾸준한 자기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 뭐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조금 더 큰 조직의 장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창업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켜 가려면 이제 학습이 제일 중요해서 실질적으로 구직자가 어느 정도의 그런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소통이란 것도 좀 너무 중요한 게 네. 이제 회사나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하고 여러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 본인은 이제 다 중요한 개개인 이제 소중한 존재긴 하지만 이제 여러 조직에서는 이제 원어브 댐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조리 있게 설득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의 상대방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지하면서도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셔서 지금은 유튜브 질문을 통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 해외 영업은 관련 전공 아니면 못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해외 영업에서 이제 관련 전공 아니면 이제 못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뭐 무역학과, 뭐 생명공학과, 이제 화학과, 뭐 일본어학과 전공, 뭐 경영학과, 이제 약학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딱 특정 전공이어야 한다 뭐 이런 뭐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 중에 대표님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우리 손재현 대표님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손재현 대표님이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내 제약 영업 1차 면접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모든 기업의 영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세요. 면접과 자소서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기본적으로 어필하고 생명 전공자라서 전공적인 부분을 많이 어필했었는데 실제로 제약 영업에서 학술적인 역량을 중요시 볼까요? 라는 궁금한 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회사마다 또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마다 또 이런 오너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 이런 전공적인 부분이 제약 영업과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전공이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신방과 출신인데 어차피 제약회사에 들어오면 네. 한 달 정도 충분히 교육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달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약 영업을 하는 동안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신제품이 나오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학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어떤 화학과나 생명공학과 이런 관련된 전공이 제약 영업을 굳이 잘할 수 있다. 네. 아니면 학술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네네. 전공이 전혀 상관이 없어도 뭐 국문과든 영문과든 신방과든 동일한 조건 속에서 회사에 입사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 네. 그런 학술적인 정보 습득이나 네. 그런 영업적인 스킬 같은 거는 충분히 이런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해외 영업 진문은 꼭 해외 대학을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외국어 역량이 중요한데 토익 같은 자격증보다는 토스나 오픽 같은 영어 말하기 자격증을 더 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어 외 제2 외국어는 어떤 언어를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대학을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졸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뭐 국내 출신 한 반, 뭐 해외 유학파 반, 뭐 이렇게 이제 양분돼 있기 때문에 뭐 특정 뭐 해외를 이제 해외에서 졸업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토익이나 토스 뭐 서류 면접에 있어서 이제 주로 이러한 이제 점수에 대해서 많이 기재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자격 그런 시험 중에서 특히 이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토익, 뭐 토플, 토익이 안 되면 토플 해도 좋고 뭐 토스가 안 되면 이제 오픽을 해도 좋은데 네. 다만 이제 해외 영업에서 이제 서류 면접을 보고 나서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면접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그 해당하는 특정 점수가 이제 몇 점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면접에서 이제 어학에 대해서 그냥 테스트를 하는 면접을 보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회화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네.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저희가 답을 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다만 박람회 홈페이지에 1대1 문의나 공식 메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패널 분들께서 전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혹시 만약에 왜 내 질문을 안 읽어주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주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그 부분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빠른 처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제약 영업 지원 시 영어 점수가 높으면 가산점이 있나요? 라고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을 주는 회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스펙, 어학 점수 같은 게 좀 신경을 쓰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제약회사들이 제약 영업사원으로 입사하면 뭐 10년, 20년 평생 제약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 영업으로 성과가 나고 퍼포먼스가 있으면 뭐 마케팅 부서로 갈 수도 있고 해외 영업팀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순환 근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학 점수나 영어 점수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 다른 부서로 또 이동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접을 봤는데 네. 대부분 점수가 비슷했을 때 이런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키는 제가 봐서는 어학 점수나 이런 스펙이 아닐까. 동일한 면접 점수일 때는 어떤 이런 스펙적인 부분이 충분히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학 점수가 굳이 가산점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영업 경력이 해외 영업 지원 시 강점이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국내 영업을 하셨던 분이 이제 해외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강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영업이 어쨌든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좀 중요한 부서다 보니 그럼 국내 영업에서는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중요시해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순환 보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국내 영업으로 이제 입사를 하셨다가 예를 들면은 뭐 해외 법인이나 이런 쪽에 또 지사 책임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분들께서도 이제 업무를 바꿔서 해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영어는 좀 기본적으로 뭐 취업을 하기 전에도 이후에도 좀 평소에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가산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께 공통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입사를 지원했을 때 뭐 자격증이나 뭐 아니면 외국어 능력 아니면 이런 거 외에도 뭐 가산점이 지원되는 뭐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제약 바이오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MR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제약 바이오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그 교육 기간이 있는데 그걸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따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가산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MR 자격증. 네. 그리고 네네. 다른 제약 영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구체적인 이런 가산점 제도라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네. 남들은 다 갖고 있는 어학 점수나 이런 학점 관리나 이런 거는 충분히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MR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약 바이오 협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강민지 팀장님. 보통 이제 자소서 같은 걸 보면 요새는 워낙 좀 취업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 점수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스펙을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시다 보니 이제 뭐 어디서 더 추가적인 가산점을 받느냐 막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원자분들도 뭐 학교 다 좋으시고 영어 점수 다 많이 채워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자소서에서 아까 생산본부 쪽 직무 라이브 토크쇼 때 임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자소서에 이제 개인의 특징이나 좀 강점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좀 표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되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가산점보다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면접관이 질의한 이제 질문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네네. 똑같은 질문으로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도 이제 답변이 다 달라요. 이제 답변이 다 다르다 보니 이제 면접에서 질문에 답변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는 또 뭐 사회 초년생들을 볼 때 이왕이면 답변을 좀 회사에서 쓰는 회사의 언어로 좀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조금 이제 장황하게 이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 두 갈씩이거나 이제 요약하거나 이제 좀 강점 위주로 좀 짧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이제 면접 때 이제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눈이 띄는 댓글이 있습니다. 대표님 엄청 멋있으세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네. 제가 왜 이 댓글을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이번에도 우리 손재현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라온파마 채용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혹시 경력직 채용이 올라와 있다고 하시는데 팀장급 경력직만 모집 중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거 말고 신입분들 채용은 언제 하는지 요 한번 채용 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가 사실 2018년 재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을 뛴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영업 활동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공채 1기 신입사원들을 5명 채용했고요. 공채 2기 신입사원 계획은 내년 4월에 지금 채용 계획이 있고, 지금 경력사원들은 상시 채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제가 대표이사 나이가 41살입니다. 제가. 되게 동안이세요. 저희 회사는 전반적으로 젊은 회사고 회사에 오면 저희가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젊은 인테리어도 젊게 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지금 그래서- 잠깐 회사 네. PR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회사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뭐 블로그나 네네.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항상 네네. 방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라온파마 채용 계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4월 신입분들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도 동일하게 회사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대웅제약은 이제 그 외자계가 아닌 이제 분류로 따지면 이제 국내 제약회사이고 1945년에 설립돼서 좀 오래된 회사이긴 하지만 이제 연령대도 젊고 좀 다이나믹하고 좀 역동적인 회사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도전적인 정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어랑 영어 하는데 메리트가 있을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독일 유럽으로도 해외 영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약과 같은 과제들은 이제 뭐 독일,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하면 기본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이제 독일어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제약회사 분들도 이제 해외 업무 하시는 분들은 다 영어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네. 독일어는 필수는 아니고 이제 하면 좋다지 이제 영어만 하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1대1 문의나 공식 메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패널 분들께서 전달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시간이어서 우리 두 분께서 많이 긴장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진솔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요새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너무나 지금 제약회사의 뭐 국내 영업이나 해외 영업에 취업하고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인생 선배로서 조언이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입사를 하게 됐다. 그리고 특히 강민지 팀장님께서는 계속
길게 한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 노하우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 네. 우리 지금 질문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네네. 네. 그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채용을 좀 줄여가고 있고 취소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선 취중생 여러분들은 좀 건강 관리 잘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내년에 좀 백신도 나오고 좀 잠잠해지면 분명히 제약 업계에 다시 채용이 활발해질 거고, 그때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네. 목표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떤 도전을 했으면, 제약경험에 도전했으면 나는 1등이 되겠다,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꼭 그 꿈을 갖고 일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팀장님.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신입이나 이제 경력의 채용 공고가 이제 평소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게 이제 사실인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이제 산업의 업종이 좀 언택트 시대여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질병이나 제약 쪽은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유망한 직종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거다 보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이제 도전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민지 팀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길게 살아남으신 그 이유와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한 회사를 12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오래오래 다닐 예정이긴 하지만 저도 좀 중간에 개인적으로 또 한 2번 정도는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업무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게 맞나라는 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순환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서 또 마저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은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제 이직을 하는 것보다,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나서 문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업무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이제 좀 길게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재현 대표님께도 마지막으로 한번 개인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2권이나 저자를 하셨는데 이 책을 쓰신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그 예전 직장에서 그 영업적인 노하우를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책을 내자고 제의가 와서, 그 이제 제가 사실 파워블로그였거든요. 파워블로그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그냥 운 좋게 낸 건데, 그게 또 많은 취중생들이 봐줘서 또 많이 팔렸고, 그래서 아직까지 인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우리 강민지 팀장님과 손재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업부문 직무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직자로서 화면 너머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수많은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2020 바이오 헬스 일자리 박람회 직무 토크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헬스 분야 기업의 온라인 채용관 지원이 2020 바이오 헬스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6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기대 그리고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